여자는 당연히 해야 할 도리가 있는 법이다. 저는 몸종이 아니잖아요. 왜 저한테만 시키세요? 남편은 가끔 시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혼자 계시잖아. 내가 자주 가야 마음이 놓여. 낡은 기와집에서 혼자 지내신다며 늘 마음이 걸린다고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가족을 챙기려는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신혼의 달콤함이 채 가시기도 전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할머니 댁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자. 결혼식 때는 제대로 말씀도 못 나눴잖아. 우리가 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면 할머니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남편도 금세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라며 기대하는 눈치였죠. 시할머니 댁은 경북 산자락 끝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편도 2시간 반, 왕복 5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금요일 퇴근 후부터 저는 주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신다는 말랑한 인절미, 소고기 장조림용 우둔살, 그리고 주방 세제와 세탁 세제 같은 생필품까지 장바구니에 묵직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찾아뵙는 정식 인사니까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신혼의 달콤한 늦잠을 포기하고 길을 나설 때만 해도 제 마음은 설렘 반, 긴장 반이었습니다. 시골길로 접어들자 창밖으로 논밭이 펼쳐졌고 저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실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풍경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50년은 훌쩍 넘었을 낡은 기와집은 겉보기엔 운치가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우리가 마당에 들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남편의 손부터 덥석 잡으시더니 첫마디를 꺼내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냐? 저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처가 밥을 제대로 못 해주는 모양이구나. 눈가가 퀭한 게 아주 말라깽이가 됐어. 인사의 시작이 그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할머니 옆에 앉았고 할머니는 과일을 건네며 손주만 챙기셨습니다. 그 사이 저는 쉴 틈도 없이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냉장고 속 식재료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 코를 찌르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냉장고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방문한 손주 며느리에게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쯤 들을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따뜻한 말 대신 재촉부터 하셨습니다. 부엌일이 왜 이렇게 더디냐? 배고파. 죽겠다. 저는 속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밑반찬을 몇 가지 뚝딱 만들어 상을 차렸지만 식사 자리에서도 할머니의 타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이 좀 짜구나. 요즘 젊은 애들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정성은 할머니의 한마디에 가볍게 무시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문은 정식 인사가 아니라 어쩌면 며느리 역할을 시험하는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점심상을 치우고 나니 싱크대에는 다시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기름기 묻은 그릇들과 냄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다시 끼고 묵묵히 물을 틀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할머니 옆에 앉아 과일을 받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숨이 막히는데 거실은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에서는 매캐한 가스 냄새가 올라왔고 환풍기는 이미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음식 연기가 집안에 잔뜩 남아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제가 부엌에서 얼마나 힘든지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부엌 일이 왜 이렇게 늦냐? 늙으면 배고픈 게 제일 서럽다. 그 말이 채찍처럼 날아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릇을 더 세게 닦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미안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내가 좀 도울게. 남편은 행주를 들고 싱크대 옆에 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숨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편이 있구나. 하지만 그 위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할머니가 언제 봤는지 고개를 돌리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멀쩡한 사진 놔두고 왜 남편을 부엌에 들여?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세상 이치를 가르치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남자가 부엌 드나들면 집안 망조드는 법이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네가 여자면 네가 해야지. 그게 여자 도리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곤조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 말이 할머니에게는 의견이 아니라 진리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남편은 당황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습니다. 요즘이고 뭐고 없다. 여자가 잘해야 집안이 조용한 법이다. 남편은 결국 행주를 내려놓고 조용히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좁은 부엌에서 저 혼자 설거지를 마쳐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붉어지고 허리는 점점 굳어갔습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여기서 나는 며느리일까, 일꾼일까? 설거지가 끝나갈 무렵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남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건너방 장롱 밑칸에 옛날 사진첩 하나 있을 게다. 그거 좀 꺼내와 주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저와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턱으로 마당을 가리키셨습니다. 며칠 비 오더니 잡초가 기승이더라. 내 무릎이 이래서 못하겠으니 네가 나가서 좀 뽑아라.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주방일만으로도 지칠 대로 지쳤는데 이번엔 마당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옆방에서 사진첩을 찾고 있었고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만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챙겨 들고 뜨거운 햇볕 아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방문이 인사가 아니라는 걸 더 확실히 깨닫기 시작한 건요. 마당으로 나갔을 때 햇볕은 이미 따갑게 내리꽂고 있었습니다. 며칠 비가 온 뒤라 그런지 잡초는 생각보다 훨씬 무성했습니다. 뽑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쪼그리고 앉아 풀을 하나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참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땀이 눈으로 흘러내려 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온도가 32도가 넘는 폭염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집안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방에서 사진첩을 찾고 있었고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만 마당에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듯이요. 한참 뒤에야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먼지를 털며 사진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는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왜 이런 걸 하고 있어? 저는 땀에 젖은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호미를 빼앗듯 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자기가 왜 이걸 해? 그 순간 저는 마음 한쪽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는구나. 하지만 그 위로는 정말 찰나였습니다. 방 안에서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시할머니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마당으로 뛰어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야야, 남자가 이런 일 하는 거 아니다.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난 얼굴로 남편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손주는 험한 일 한 번 안 하고 귀하게만 자라야 한다. 그러고는 저를 날카롭게 바라보셨습니다. 마당 치우고 이런 건 안 사람이 해야 집안이 평안한 법이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도우려 한 건데 모든 화살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이어서 단정 짓듯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잘해야 집안이 화목하고 우리 손주가 밖에서 기 안 죽고 사는 거야. 남편 좀 그만 부리고 네가 똑바로 해라. 그 말에 제 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내가 남편을 부려먹었다고? 남편이 옆방에 있을 때 저를 콕 집어 일을 시키던 건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남편을 부려먹는 못된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당함을 넘어 비참했습니다. 사실 저도 친정에서는 정말 귀하게 자란 외동딸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친할머니도 제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걸 못 보셨습니다. 그런 제가 결혼하고 처음 온 시댁도 아닌 시할머니 집에서 몸종처럼 앉아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하게 자랐어요.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왜 남편이 옆방에 있을 땐 저한테만 시키시고 이제 와서 제가 남편을 부려먹는다고 하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콧방귀를 끼셨습니다. 귀한 딸이면 더더욱 남편 대접할 줄 알아야지. 그 말은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방으로 들어가려 하셨습니다. 남편이 당황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하지만 할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눈치만 보며 끌려 들어갔고 저는 텅 빈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뜨거운 흙먼지가 묻은 장갑을 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힘든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왕복 5시간 거리. 하지만 그날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습니다. 차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보고 있었고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왜 울어? 그 말이 더 서러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말을 시작하자
쌓아둔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5시간 운전, 10만 원이 넘는 장보기, 곰팡이 냄새 속에서 부엌 청소, 산더미 설거지, 그리고 폭염 아래 잡초까지 하루를 꼬박 바쳤는데 돌아온 말은 여자돌이, 망조, 게을러서 남편 시킨다. 그런 비난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할머니 댁 다시는 못 가. 남편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고생하는 건 효도가 아니야. 내가 몸종으로 취업한 것도 아니잖아. 숨이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잡초 뽑고 설거지하는데 그런 대우까지 받는 거 알면 가슴 무너질 거야. 남편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듯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당황했어. 그 한마디에 조금 풀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곧바로 다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할머니 연세가 90이시잖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분들은 다 그런 생각하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 안 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흘리라고요? 제가 흙먼지 뒤집어 쓰고 땀을 쏟으며 무너졌던 하루를 그냥 흘리라고요? 저는 울먹이며 되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흘려들어? 내 정성이 당연한 노동이 되고 내가 부려먹는 아내가 됐는데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도 좀 예민한 거야. 그 순간 눈물이 멈췄습니다. 예민하다. 그 말은 제가 느낀 모욕과 비참함을 한순간에 과민 반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예민? 자기는 거기 가면 대접받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자기는 손주니까 과일 받아먹고 웃고 나는 부엌에서 곰팡이 냄새 맡고 잡초 뽑고 이게 어떻게 예민한 문제야? 차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결국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자기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소리지.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되라고? 사람을 그렇게 부려먹는 게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남편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굳혀버렸습니다.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주연아, 그래도 할머니가 너 예뻐서 일도 시키시는 거야.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냥 제가 할게요 했으면 할머니도 기분 좋으셨을 텐데 왜 굳이 나를 시켜서 할머니 화나게 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남자는 나를 보호할 마음이 없구나. 할머니의 낡은 사고방식을 바꿀 의지도 없구나. 내가 다음 달 또 가면 나는 똑같이 부엌에 서고 똑같이 마당에 앉고 남편은 또 흘려들으라고 하겠구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다음은 없다. 차 안에서 저는 더 이상 울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쏟아낸 뒤였고 남은 건 공허함과 결심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요. 그리고 남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다음에 갔을 땐 좀 더 잘하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잘하자. 제가 뭘 더 잘해야 할까요? 곰팡이 냄새를 더 웃으며 참아야 하나요? 설거지를 더 빨리 해야 하나요? 폭염 속 잡초를 더 묵묵히 뽑아야 하나요? 그리고 그 모든 걸 하면서도 제가 할게요. 제가 부족했어요. 그렇게 싹싹하게 굴어야 하나요? 남편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도 나쁜 뜻이 아니야. 다 너를 생각해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를 생각해서?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나를 생각해서. 내가 땀 흘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남편 부려먹는 아내가 되고, 여자 돌이 운운하는 거야?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자기 할머니지. 내 할머니 아니야. 그 말에 남편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갔을 때 고마워하셨으면 나도 계속 웃으면서 갔겠지. 근데 할머니는 내 마음을 며느리 의무만 보잖아. 남편은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연아, 그래도 어른이잖아. 신혼 첫 방문인데 이게 무슨 경우야? 경우. 그 단어가 우습게 들렸습니다. 오늘 하루 예의를 지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정식으로 인사드리려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칭찬도 감사도 아니라 명령과 타박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흥분했습니다. 너 너무 냉정하다. 도리를 몰라. 다른 며느리들은 다 참고해.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제가 참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참는 게 효도라고 배우지 않았어. 남편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 질문에 제 안에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앞으로 혼자 가. 남편이 운전대를 세게 잡았습니다. 뭐라고?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안 가. 할머니 댁은 당신이 혼자 가서 효도해. 차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진짜 그렇게까지 할 거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고생하는 건 할머니가 안쓰러워서였어. 근데 난 몸종이 아니잖아. 남편은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결혼을 뭐로 생각해? 시댁이랑 가족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족이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죠. 가족이면 남편이 내 편이 되어야죠. 가족이면 여자 돌이라는 말로 한 사람을 찍어 누르지 않아야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말을 나르리에 보내고 싶어. 남편은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 욕하면 어떡할 건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해도 돼. 내 영혼이 갉아먹히는 것보단 100배 나으니까.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할머니 댁에 같이 가자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서 며칠 동안 말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왜 안 오냐? 며느리가 사람 무시하냐? 남편은 결국 혼자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세등등하게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혼자라도 효도는 할 수 있다는 듯이요.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남편의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5시간을 오가고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무거운 생필품을 들고 낡은 기와집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제가 미리 해두던 밑반찬도 없으니 할머니는 더 날카로워졌을 겁니다. 밥은 언제 하냐? 물은 왜 이렇게 늦게 떠오구냐? 마당은 잡초 천지다. 그 잔소리가 이제는 모두 남편에게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 네가 안 오니까 여우 같은 게 남편 휘어잡았다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담담히 이어갔습니다. 자기가 그때 내 편 들어줬어?
아니면 같이 욕했어?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예전처럼 저를 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겪어보니 알게 된 겁니다. 제가 했던 일들이 결코 당연한 며느리 도리가 아니었다는 걸요. 부엌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것, 폭염 아래 마당을 치우는 것, 끝없는 잔소리를 웃으며 받아내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자기가 편하게 대접받던 시간들이 전부 제 노동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겠죠. 할머니는 여전히 말하신다더군요. 네가 장가를 잘못 들었다. 며느리는 여우다. 남편 고생시키니 좋냐. 하지만 이제 그 말은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 고생을 당연하게 저에게 떠넘기려 했던 마음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남편에게 돌아간 것 뿐이니까요. 저는 요즘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못다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늦잠을 자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신혼인데 한 번 더 참지. 어른인데 이해해야지. 하지만 저는 제 선의가 누군가의 갑질 도구가 되는 걸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옛날 사람이라는 이유로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노동을 착취하는 게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할머니의 사고방식을 제가 고쳐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그 틀 안에서 숨막혀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는 끝까지 본인이 맞다고 믿으시겠죠. 그게 평생을 버텨온 삶의 논리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요. 그리고 여자 돌이라는 말로 포장된 무례함을 거절했을 때 비로소 제 삶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정말 유별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지킨 선이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